급식 경영 영양사 국시 문제 분석을 앞쪽에서 9번 문제까지 풀이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부터 풀이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건강한 일반인에게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충족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식품 군별 대표 식품의 1인 1회 분량과 권장 섭취 횟수를 제시한 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식사 구성안이라고 합니다. 다음 11번.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른 식품 군별 대표 식품의 1인 1회 분량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우유 200ml 되어 있는데 단위는 정확히는 200g입니다. 자, g으로 하시고 비중이 약 1.05니까 부피로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단위는 통일시켜서 g으로 합시다. 자, 달걀 55g이 아니고 60g입니다. 자, 수정을 하도록 합시다. 자, 55 아니고 60g이 입니다. 1인 1회 분량. 백미는 210이 아니고 90g인데 이걸 밥으로 한다면은 쌀밥 210g입니다. 다음 수박은 자 100g이 아니고 150g을 1인 1회 분량으로 1인 1회 분량으로 합니다. 나머지 여러분 시금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당히 세부적인 문제까지 질문이 되었습니다. 다음 12번. 자,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 결과를 적용해서, 자, 메뉴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이 메뉴 분석 방법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분석 방법입니다. 자, 공업 마진과 메뉴 믹스, 다시 말해 판매 비율이 높고 공업 마진이 높은, 다시 말해서 이 영역이 스타입니다. 돈가스, 제육, 덮밥이 아주 좋은 메뉴다. 그 다음 반대편에 있는 자, 이 부분이 스타의 반대, 동서양 할 것 없이 참 이 개가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카레라이스 스파게티. 다음 김밥 라면은 많이 기호도는 높습니다만은 마진이 크게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이걸 플로호스 영역, 그 다음 퍼즐 영역. 공업 마진은 높지만은 메뉴 믹스 값이 기호도가 낮아요. 자, 이렇게 네 파트로 메뉴를 분석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메뉴 엔지니어링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 결과에서 자, 인기는 있으나 이윤을 높여야 하는, 인기는 있다. 메뉴 믹스 값은 높은데 이윤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윤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는 자, 인기는 있습니다. 마진이, 공업 마진이 약합니다. 이와 같은 메뉴가 무엇이냐? 자, 프로호스 품목을 찾아라. 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메뉴 엔지니어링 방법보다 제가 만든 바로 이 리즈 메뉴 엔지니어링 방법이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메뉴 믹스 값을 가로축으로, 그 다음 weighted contribution margin을 세로축으로 해서 이와 같이 기준선을 또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품목이 쉽게 말하면 스타 품목에 해당됩니다. 이게 도구 품목입니다. 스타 품목 중에서도 아주 기준선 위쪽에 이와 같이 좋은 메뉴와 좀 덜 좋은 메뉴,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기준선을 두고 새로운 메뉴 엔지니어링 방법을 제가 고안한 방법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새로운 리즈 메뉴 엔지니어링 메뉴 분석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튜브 푸드 올해 푸드 서비스 매니지먼트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12번 문제는 이와 같이 김밥 라면이 메뉴 믹스 값은 크지만은 공업 마진이 약해서, 자, 쉽게 얘기해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될 메뉴입니다. 자, 이 변화를 줘야 될 메뉴를 찾아내는 것도 이와 같이 저희의 메뉴 엔지니어링 방법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그 메뉴 변화를 주고 결과를 얻었다는 논문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매 관리 부분입니다. 구매 관리에 자, 구매 영역이 이와 같이 3문제에서 심지어 5문제, 그 다음 검수, 저장, 재고 관리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구매를 요청하는 부서에서 작성해서 구매 부서에 보내는 서류로 청구번호, 필요량, 품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 납품 희망 날짜를 적어 기술한 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구매 청구서다 얘기입니다. 다음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 공급업체와 경쟁 입찰로 계약을 할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새로운 공급업체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구매 절차 간편하다 아닙니다. 소규모 급식시설에 적합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속한 물품 인수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매 계약에 관한 의혹을 사기 쉽다. 공개 경쟁 입찰로 들어가는데 의혹을 살 필요는 없죠. 네, 다음 문제. 다음과 같이 낙지 볶음을 만들기 위해서 낙지 발주량을 계산을 하세요. 자, 1인분에 80g 폐기율을 줬습니다. 급식인은 2,000명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발주량은 가식량 곱하기 1-폐기율 분의 1. 다시 말해서 폐기율이 20%이기 때문에 자, 0.8로 자, 가식 부분 80g 곱하기 2,000명 나누기 1-0.2 80 0.8 계산을 하면은 200kg이 나옵니다. 16번 검수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도 300룩스 이하여야 한다. 이거 말이 안 되겠죠. 자, 조도 자, 여기에 검수구역의 조도는 540룩스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조리장 조도 220룩스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다음 2번 청소가 쉽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이 답입니다. 나머지 필요한 3. 기기류는 저울 온도계 오븐이다. 4. 검수대 높이는 바닥에서 15cm가 아니고 60cm 이상 띄워야 됩니다. 공급업체가 납품하기 쉽고 식기 소독과 가까이 한다. 아무 답과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다음, 자, 먼저 입고된 식품을 먼저 사용한다. 우선 사용한다. 자, 그렇게 되면 식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저장관리 방법 원칙이 뭐냐? 선입, 선출. First in, first out입니다. 그러니까 선입, 선출. 미리 입고된 걸 미리 써야만, 자, 이 원칙. 미리 입고된 것을 나중에 쓰면은 미리 입고된 식품의 품질은 계속 저하됩니다. 자, 선입, 선출. 반대는 후입, 선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자, 물품 가치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 후 물품을 차별 관리한다. 자,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다시 말해서 ABC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이다. ABC 관리법입니다. 다음, 생산 및 작업 관리에 보시다시피 수요 예측, 다량 조리, 보관 배식에 출제가 됐고, 급식 품질 관리, 작업 관리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출제되는 해도 있고 출제되지 않는 해도 있고, 이와 같이 세부 영역에서는 출제되지 않은 영역이 골고루 나타납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다음은 산업체 급식소의 3월에서 6월까지 식수입니다. 자, 3개월 단순 이동 평균법으로 7월 식수를 예측을 합시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식수를 7월 달에 과연 몇 명이 음식을 먹을 것인지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은 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하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3개월 단순 이동 평균법, 그러니까 3개월의 평균값을 구해서 이 값을 예측값으로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7월달 다음 8월달 같으면 5, 6, 7월의 평균값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하면 됩니다. 계산은 4, 5, 6월 350 플러스 400 플러스 330 세 3개월 나누기 3 하니까 360이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단순 이동 평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급식 생산 시 일시에 대량 조리하지 않고 시간대별로 수요에 맞게 조리하는 방법이 뭐냐? 분산 조리 방법이다, 얘기입니다. 21. 보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하 18도씨 이하 144시간 6일입니다. 자, 답은 음식별로 1인분 이상 담아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음식을 살균 소독하여 보관한다. 제공한 음식 그대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다음, 5일 동안 보관한다. 아니죠. 6일입니다. 다음, 배식 후 남은 음식을 청결하게. 배식 후 남은 음식이 아니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1인분 이상. 5번, 포장을 뜯지 않고 가공한 가공 완제품은 개봉하여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보관을 합니다. 이어서 위생안전관리 부분에 이와 같이 작업공정 식재료위생 23년 출제되었습니다. 급식안전관리자 관련 위생안전교육 관리의 두 문항. 그 다음 여기는 출제가 안 된 해가 많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자, 22번 닭가슴살 채소 샐러드를 만듭니다. 자, 이때 위생관리로 옳은 것은 자, 1번 채소를 씻기 전에 싱크대를 먼저 소독한다. 이게 답입니다.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2번 닭가슴살을 삶아 식힌 후
맨손으로 결대로 찢는다. 말이 안 되겠죠. 3번 닭가슴살 중심 온도가 65도씨 1분 이것이 아니고 75도씨 1분 만약에 폐류이다면 85도씨 1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채소는 50ppm 차염소산 나트륨이 아니고 100ppm에서 5분 이상 침지 살균 소독을 해라. 5번 닭가슴살을 세척한 닭가슴살과 세척한 채소를 소스와 혼합하여 배식 전까지 상온 보관한다. 자, 짧은 시간 내에 상온에 보관할 수는 있지만은 긴 시간을 보관을 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23. 조리 종사자가 1년에 2회 정기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급식소는 학교 급식법에서는 6개월에 한 번 정기 검사를 정기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조리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 답은 작업 전후 스트레칭을 한다. 자, 이것이 답입니다. 2번 허리 힘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든다. 허리 힘이 약합니다. 허리 힘을 이용해서 중량물을 들면 다칩니다. 자, 무거운 식재료를 머리 위 높은 곳에 보관하면은 다칠 위험 높습니다. 4. 손으로 물품을 운반할 때 남자는 30kg 무게를 제한한다. 30kg이 아니고요. 25kg 이상 들면은 위험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음 5번 권장 무게를 초과하더라도 신속하게 작업하기 위해 혼자 들고 운반한다. 상식 수준에서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링크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특히 이 조리 종사자들 이 근골격계 질환 위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음 시설 설비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는 세문항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무생채용 무를 설기에 적합한 대량 조리 기기가 뭐냐? 1, 2, 3, 4 조리 무생채 쓰는 것은 3번이다 그러는 건 보시면 다 아시겠죠. 나머지 부분 설명 안 하셔도 여러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조리 기기들입니다. 다음 집단급식소에서 소음과 열이 심하게 발생해서 소음 차단과 환기 설비가 필요한 구역은 어디냐? 세척구역입니다. 다음 급식소에 필요한 식당 면적을 계산을 하라. 계산기 없이 계산이 되어야 될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급식 인원은 900명입니다. 좌석수는 300석입니다. 고객 1인당 좌석 면적은 1.5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식당 면적은 얼마가 필요하나? 급식 인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좌석 수에 1인당 좌석 면적 곱하면은 자,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 300석 300명 드시고 나가서 900명이 드시려면은 3회전이 가능하도록 급식을 설계를 하면 됩니다. 다음 원가 재무 관리 영역에 자, 이와 같이 매년 세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사무정보관리는 크게 매년 5년 동안 출제된 부분이 없습니다. 자, 손익분기점이 무엇이냐? 손익분기점은 매출액과 총비용이 동일하게 같은 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익분기점은 가로축 판매량, 세로축 매출액으로 했을 때 판매량이 없을 때도 비용이 나가는
고정비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비용 플러스 이제 판매량이 올라가면은 이제 비용이 변동비가 더해져서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 전체 비용 토탈 코스트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매출 총액과 전체 비용이 만나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자, 이것이 손익분기점입니다. 다음 29번. 자, 구입 가격이 1,000만 원, 잔존 가격이 100만 원, 내용 연수가 5년인 5분의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계산할 때 1년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자, 구입 가격 1,000만 원에 잔존 가격 100만 원을 빼고 5년으로 나누면은 1년 정액 감가상각비는 180만 원이다. 자, 이것도 계산 문제입니다. 다음, 자본이 5억이고 부채가 2억인 경우 자산은 얼마냐? 자, 자산은 다시 말해서 자본, 내 돈입니다. 내 돈이 5억입니다. 내 돈 아니고 남의 돈, 빌린 돈이 2억입니다. 그러면 합해서 내 돈과 남의 돈 합해서 이제 회사를 경영을 합니다. 그러면 합한 값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 5억 플러스 2억, 7억. 자산 7억. 다음, 인적 자원관리 영역이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자, 인적 자원 확보 유지 보상에 작년에 세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한 문항, 리더십 동기부여는 상대적으로 한 문항으로 적었습니다. 연도별로 많이 출제될 수도 있고 출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하십시오. 다음, 자, 과업 수를 증가시키고 직무 책임과 통제 범위를 수직적으로 늘립니다. 늘려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자, 직무 설계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직무 충실합니다. 직무 충실화. 자,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늘리는 것을 직무 확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직적으로 늘려서 동기부여를 해준다. 직무 충실화. 자,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인사고과 시에 상사가 조리기술 평가 점수가 높은 조리 종사자의 생산량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임의로 높게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자, 어떤 오류냐? 논리 오차입니다. 잣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조리 기술이 높은 것은 확인이 됐는데, 자, 그 사람이 생산량을 확인하지 않고 이 조리 기술이 높으니까 생산량도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평가 잣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생산량의 평가 잣대와 조리 기술의 평가 잣대는 잣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논리 오차입니다. 논리 오류입니다. 자,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근속 연수에 비례해서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연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공급, 근무한 연수에 따라서 임금을 책정을 하는 방법. 직무급은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보상체계 방법입니다. 직능급은 숙련급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근로자 직무 능력 또는 숙련 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를 직능급이라 얘기합니다. 다음, 강사나 훈련자 없이 비훈련자가 자율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학습 도구를 이용하는 교육 훈련 방법은 무엇이냐? 프로그램 학습입니다. 프로그램 학습. 자, 35. 다음에서 설명하는 리더십 이론은
무엇이냐? 자, 리더십 이론입니다.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변수는 과업, 구조, 직위, 권력, 리더와 종업원의 관계이다. 자, 이때 특히 통제 여건이 아주 약하거나 강할 때는 과업 지향적 리더가 적합하다.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 적합한 리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맞는 키와 같은 그런 어떤 리더십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리더십을 변화를 줘야 된다. 자, 이 리더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케팅입니다. 매년 한두 문항 출제가 됩니다. 매년 36. 자, 이벤트를 실시하고 무료 시식 경품 제공 등으로 자사 상품을 고객에게 설득하는 마케팅 믹스를 촉진이라고 하는 프로모션 용어로 촉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케팅 믹스라고 그러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마케팅을 위해서 크게 나눠 가지고 4P 1S, 2S 이런 용어를 씁니다. 거기에 P라는 것이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프로모션, 촉진. 자, 이걸 4P. 그리고 마케팅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4P. 그 다음 여기에 people이라는 참여자 P도 넣을 수도 있고 피지컬 에비던스, 물리적 환경, 서비스 생산 과정, 프로세서 이런 것들을 더 확장을 해서 확장된 마케팅 믹스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케팅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요인을 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한 마케팅 방법의 얘기입니다. 다음, 기업이 여러 개의 세분 시장을 표적으로 삼고 각 세분 시장마다 별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전략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차별적 마케팅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와 같이 연도별 항목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세부 항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출제되는 세부 항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각 영역별 주요 키워드별로 예상 문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5, 6년치 문제만으로서도 반복적으로 한 3, 4년 전에 나온 문제들이 올해 나오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보여집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생각하시고 정리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급식 경영 영양사 국시 2교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